저는 이름은 김경이고요. 제주여성인권연대 초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987년 제주여민회 창립 때부터 초대 총무를 했고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여민회 대표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80년대에 기생관광이라는 아주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광 산업이라고 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공항에서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후에 제주여민회가 생기면서 이 기생관광에 대한 문제를 좀 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문제의식이 있는 건지 문화운동으로 저희가 처음에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90년대 들면서는 여성 상담소를 만들어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지원들을 쭉 전개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주 여성 인권이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도에 군산의 대명동 사건,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 여성들이 그 업소에서 갇혀서 죽었던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건이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와 닿았고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대명동 대복동 사건 요게 저희가 성매매 운동을 인권으로 여성의 인권 운동으로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80년대에 기생관광이 그 제주도의 특수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뭐 경주도 좀 있었지만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제주도를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기생관광을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용인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주의 특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90년대 들어가면서 기생관광의 문제가 쭉 수그러듭니다. 그 업소가 제주도에 요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곳에 한 250에서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한복 입고 나온 여자들을 초이스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였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 들면서 이제 사그라들게 됐고요. 이제 그 문제보다는 가장 우리하고 밀접하게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그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문제가 90년대 들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저희가 여성 상담소가 생기게 되면서 부설체로 더욱 어떻든 그 전환의 시점이 된 거죠. 2000년대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저희가 그 성매매 분야는 거의 이제 관심도 못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떻든 한 6개 정도의 이런 그 쉼터들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군산의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됐고 그러면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런 그 쉼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저희 그 부설체로 쉼터에 대한 그 지원과 이 성매매의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성매매 여성들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엄청 그 인식의 문제, 이 전환의 문제가 정말 컸던 것 같고요. 여성의 인권으로 이 성매매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화재 그 참사 사건 때문에 어떻든 이게 전국적으로 이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창살에 갇혀서 화재로 죽었다라는 이게 아주 크게 대두가 되면서 개인의 일탈로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전환을 시키려고 활동가들이 그게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은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그 제정이 될 시기에 아주 특수하게 제주는 관광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매매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구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한테는 또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면 제주의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 세탁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 여성들의 이런 것들을 그 생활 속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소들 중심으로 관광협회에 엄청나게 로비를 하면서 이 성매매 방지법이 제외되는 특구, 관광 특구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성매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도적으로 등록업소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런 업소 실태들을 저희가 전도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게 큰 방향을 일으켰던 부분이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제주발전연구원에 가서 이게 경제하고 문제가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발표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성매매 방지법이 제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어요. 근데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은 좀 줄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이거는 성매매 방지법하고 상관없이 제주 관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 안 하고 끝나버렸는데 이 이유는 자기네도 이게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를 용역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 인권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일탈이고 얘네는 너무 소비 성향이 강하고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너무나 이제 팽배했었기 때문에 초기의 활동은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슈 파이팅 이게 가장 저희들한테는 큰 역할이었고요. 또 제가 제주여민의 대표를 좀 오래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슈 파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봐주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성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런 또 성매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좀 있어서 어떻든 좀 그런 영향들이 좀 활동에 초기 활동에 좀 뭐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었고 이런 뭐 장점으로 이제 활용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 여민회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뭐 여성 권익 향상 그다음에 성평등 정책 강화 그리고 부설체로서
여성 상담소 그리고 뭐 쉼터, 해냄까지 갖고 있었었거든요. 너무나 일이 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조금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이 욕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계기는 2002년에 도지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를 하고 있어서 엄청 어려운 싸움들을 많이 했거든요. 인권연대에 지금 있고 있는 그 부설체들에 대한 것들이 지원을 조금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걸 우리가 과연 받아야 되나? 막 이런 또 고민들이 좀 한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여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선택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가 더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민의 창립 초기부터 우리가 한 단체만 잡고 있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여성 단체들을 좀 만들어서 제주에도 여성단체 연합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도지사 성추행 사건이에요. 그때 도지사 성추행 사건 할 때 저희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외에 여성단체들이 전부 저희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 도지사의 그 권력 안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우지사 그 성추행 사건을 제주도에서는 여성 단체들이 한 곳도 저희를 지원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조금 분화시켜서 인권 분야를 조금 더 분화시키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좀 여성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여성 연합을 한번 좀 우리가 초기에 꿈꿨던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초기에 이렇게 분화하고 여성인권연대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칭을 정할 때 전국적으로 센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센터라는 거는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지원하는 의미가 더 크다. 이건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센터는 쓰지 말자. 우리는 지원을 넘어서 뭔가 주체적으로 설 수 있게끔 하는 좀 운동적인 관점을 더 담아내자. 그래서 제주 여성 인권 연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한 건 당사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주 여성 인권 연대는 어떻든 당사자 운동으로 가자. 이게 성폭력이든 뭐 가정폭력이든 성매매든 당사자 운동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려면 주체적으로 이분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명칭에서부터 저희는 제주여성인권연대라는 이름을 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저희는 담아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성매매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그 계복동 그리고 뭐 대명동 그 군산의 그 화재 사건으로 여성들이 참사를 당했을 때 저희 제주도에서 그분들을 위한 장을 치렀어요. 여성장을 제주 여민의 중심으로.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거는 저희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저의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나 강하게 저희가 와서 이거는 저희가 도외시할 수 없겠다. 이 성매매 산업이라는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조직 조폭 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다 연계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 성매매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막연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이 반대했고요. 가장 또 문제는 "당신이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당사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처음부터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처음에는 세워내기 위해서는 어떻든 활동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안 하면 제 그 여성운동 이력에 너무나 양심에 이게 뭐라 그럴까, 가책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 부분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주위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한번 해보자 뭐 이래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초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아까 당사자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매매 방지법을 반대하는 또 당사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엄청난 집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쪽의 당사자들은 너무 힘이 없었는데, 그 성매매를 반대하는 우리 쪽의 당사자들은 너무 키워지지 않고 없었고요. 업소를 중심으로 주장하게 되는 성매매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이 산업 자체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집회하고 막. 그리고 또 그거를 지원하는 학자들. 왜냐하면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엄청 주장하던 문제인데, 이 성매매로 오니까 이 여성들이 당사자라고 나온 게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왜 너희들이 결정하냐. 우리는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인식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정말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엄청 됐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정말 자기가 결정한 주체적인 결정이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내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초기에 엄청 논란의 대상들이 많이 됐고, 활동하는 사람들 간에도 정말 이견들이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당사자라는 게 성매매 업소에만 있었던 사람들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당사자인가의 문제, 저는 이 부분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냄이나 쉼터나 우리 자활에서 이 당사자 업소에 있었던 피해 여성들하고 하나가 돼서 계속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당사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업소 현장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같이 당사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저는 당사자에 포함이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당사자 운동을 했을 때 그냥 업소에 있었던 피해 여성들만이 아니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분들, 그러니까 지원이든 아니면 이분들도 이분들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쉼터가 2003년에 개설됐죠. 그러면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거든요. 사랑의 열매하고 여성단체 연합이 전국에 한 6개 정도의 쉼터를 만들어서 좀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슈화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3년 초에
그 여민회의 그 부설체로 우리 불특 쉼터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성매매의 문제에 전혀 기초적인 어 뭐라 그럴까, 지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든 상황 파악도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우리 한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두 분만 있었고 거의 활동비도 없었고 운영비 좀 그러니까 쉼터의 그 전세금의 운영비 정도지 뭐 활동비를 저희가 막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통비나 뭐 점심 그 정도의 그 쪼끔의 그 활동비 정도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돈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어떻든 시작을 했어요. 문은 열었어요. 지원을 받아서 전세금 지원을 받아서 문은 열었는데 뭐 운영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활동하는 그 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엄청나게 업소에 그 있던 여성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뭐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전화 와서 같이 지원 나가자 그러고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우리 저기 능력 안 된 오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참 준비가 안 된 그 활동 가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책임감 뭐 이런 걸로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그 평생 그때 뭐 40대 그 중반 정도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은 너무나 힘든 그 경험들을 그 초기에 하면서 이 성매매 산업이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거를 정말 그때 정말 너무나 절실히 느꼈고, 어쨌든 그때 초기에는 활동가들이 너무 그 전문성도 없었고 이거에 대한 그 뭐 지원이나 이런 것도 너무 한정적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그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법률 지원하고 의료 지원이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 선불금 문제 이것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 그 쉼터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법률 지원, 의료 지원을 100% 거의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법률 지원도 그때는 상황이 얼마나 그 성매매 방지법의 영향이긴 하지만 이 선불금이 이 여성들을 올가매는 정말 그 인권을 파탄시키는 이 그 구조다. 사람들도 조금씩은 인식하게 된 상황이어서 초기에는 법률 지원의 성과가 아주 컸다. 그리고 의료 지원은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도 똑같겠지만 뭐 한 번 해서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알코올릭도 많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또 기억나는 건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 진짜 그 간경화 이런 경우도 좀 많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 아까 인식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슈 파이팅도 저는 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이런 그 활동들이 그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분들의 개인적 일탈보다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 산업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까처럼 그 선불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올가매는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여론을 형성해야만이 그 도민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라는 게 저희의 활동의 가장 큰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저희 여성들이 아무리 나선다고 해도 남자들은 좀 인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경험자들도 많을 거고 뭐 자기가 돈을 내고 성을 샀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이 참 많았었던 그 초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조금 더 우리 활동에 좀 끌어들여 보자. 그래서 그 제주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 좀 할 수 있는 단체를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저희 활동에 조금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안 들어온 게 제주 연합청년회. 이 제주도에는 연합청년회 조직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리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다 형성에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떻든 그 제주 연합청년회하고 저희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저희 주선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찾아가게 된 거죠, 이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성매매 방지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저희가 해냄에 이제 활동가들이 조금 더 이제 보충이 됐을 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합청년회 회장도 만나고 막 그 각 지부별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남성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그 엄청나게 이제 막 쫓아다닌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연합청년회 회장님이라신 분이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큰 대단한 지원군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산지천에 감시단으로, 이게 남성들이 진짜 이 성매매 하러 오는지 안 오는지부터 시작해서 밤에 감시단, 과양 뭐 이런데 좀 나눠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호기심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다니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남성들이 좀 밤에 이렇게 그 감시단으로 오고 이러면 조금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몇 명 가는 것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분들이 좀 활동을 했어요. 밤길 밥길 이렇게 해서 업소 주변을 돌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도 보고 싶었고, 이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인지도 듣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이런 상황들을 좀 전개를 했고요. 그 후에 이분들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화되는 것보다 이 갔다 온 사람들의 이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걸 저희가 느껴지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런 구조였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성들의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전환되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우리 그 연합청년회 그 활동에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회장님 하셨던 분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활동, 감시단 활동 남자들이 안 하죠. 하지 않겠죠. 근데 이 회장님이 그나마 그래도 이 조직 장악력이 있었던 분이어서 그랬는지 알고 보니 지금 도의회 의장님 하시는 이상봉 의장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그 인권 운동, 여성 인권 운동에 정말 힘이 많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몰랐어요. 이상봉 의장님이라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시민사회 단체하고 한 거. 초기에는 시민사회 단체하고 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성명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광
어 지역이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이 제외되는 특구 지역으로 해 달라. 이 부분은 아주 어 제주 지역의 큰 이슈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많이 그 개별적인 뭐 성명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냈지만, 이게 시민사회 단체하고 연대해서 해야만 하는, 그래야 또 파급력과 효과성이 더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말 그 시민사회 단체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 활동으로 많이 했고요. 이후에는 아까 연합청년회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그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 그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나 뭐 이 사람들이 정말 소비력이 뭐 강해서 뭐 카드를 팡팡 쓰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든 선불금이라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연대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아까 그 남성들이 직접 나서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아까 제주 연합 청년회와 이런 연대 활동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제가 어떻든 연대 활동들을 조금 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성이 있을까?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쪽에서 초기에는 많이 그 도와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 단체들을 연계해 준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필요하다 해보니까 빠져나왔는데, 쉼터에만 계속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아갈 공간들을 따로 마련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제주시하고도 얘기하고 막 이래서 그때 초기에 제주시에서 임대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 이런 것들도, 어떻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또 이런, 그것도 저는 하나의 연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쫓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딱 타겟을 또 정하고 그렇게 또 가는 거죠. 그래야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그 저희가 제가 그 도지사 성추행 사건 때문에 제주도하고는 너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제주시가 이 사업이 여성 인권 사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그 공무원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많은 단체를 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뭔가의 목표가 있다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타겟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나에게도. 어 이 부분은 제가 물론 그 여성 인권과 관련한 현장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어 그 처음에 저희가 그 성매매 방지법에 담지 못한 피해자 여성들, 그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 이 부분이 아직도 담아지지 못하고 있고, 뭐 성노동자 부분, 자발적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란의 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땐 처음에 저희가 못 담은 부분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담아져야 되는 부분으로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여성인권연대가 아직도 열심히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